우, 우, 담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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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담다디 담다다다다. 아, 사람이 또 지나가서 그대는 나를, 바로 담다디죠. 이 특유의 나를 이렇게 쓱 보고 가시. 아까부터 봤나보다. 저기 지금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이죠. 담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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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제가 이거 왜 음악 한 번에 찍는데 두 번에 찍냐면은 이제 전에 하나 찍었다가 너무 다 다루려고 하니까, 사실 이제 제가 더 많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좋을까, 더 이제 감수성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더 할 때 왔던 것들이랑 중반 후반 그때 또 오는 것들이랑 좀 다르단 말이죠. 강도라든지 이런 것이. 물론 지금도 제 음방 보면은 이상은 씨의 그 중반 이후 곡들도 자주 트는 편이긴 하죠. 뭐 어디를 시점으로 공무도화가를 잡을 수도 있고 어기아디어라를 잡을 수도 있고 외롭고 웃긴 가게, 이 정도 이 시점의 곡들 이후 거들도 가끔은 틀지만은, 그거는 지금 들어도 들을 때 편안하게 듣지만은 가사도 몰라, 멜로디도 잘 기억이 안 나. 나는 가요 나는 가요 이런 느낌만 기억이 나고, 거의 중반 이전까지가 사실 제가 더 예민할 그런 감성적으로, 국민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이때 기억에 뚜렷하게 제가 생방송으로, 그때는 생방송을 놓치면 이제 끝이기 때문에 신문에 편성표가 있단 말이죠. 그럼 제가 보는 거는 빼놓지 않고 그때 당시에 봤던 것이 음악 프로, 그리고 가요톱 10이 이제 대표적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대학가요제와 강변가요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봤던 것은 미스코리아 대회, 매번 봤고, 제가 다 진선미를 다 배출했어요. 이건 우리 엄마가 증언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아, 초등학생인데, 국민학교 났지. 국민학생인데 딱 하면은 뭐 고현정 1등, 뭐 누구 2등, 뭐 이소라 1등 하면은 다 맞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신기해하시고, 이제 근데 저는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나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랑 결혼을 한다, 이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딱 맞췄지. 백발백중이야. 진선미고 뭐 1위 2위 3위 다 백발백중. 그리고 가요제, 강변가요제와 대학가요제, 지금의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이제 다 이제 그런 거의 진화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요톱텐의 진화형이 이제 뮤직뱅크나 뭐 이런 거 뭐 있잖아요. 지금이야 뭐 이제 빌보드 이제 막 가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변가요제, 대학가요제 이런 것도 다 직접 생방으로 봤죠. 편성표에 딱 이제 박남정 나오는 거, 김한선, 현진영, 뭐 이제 막 중학교 막 이렇게 올라가 보고 하면서. 근데 이제 그때 기억에 나는 게, 일단은 비주얼적으로 내가 그때 88올림픽 때 맞죠? 88올림픽 때예요. 그때 저는 아직 국민학생이었고 이상은 누나가 나왔지. 근데 이제 뭐 누나 느낌이면서 또 어른이기도 하고, 근데 알고 보니 이제 18살이었어 만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저하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지만 누나의 느낌과, 왜 어른의 느낌이 그렇게 났냐, 키가 저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여성분으로서, 그때 당시에는 여성 모델분들도
뭐 그렇게 흔치 않을 키일 거예요 아마. 그 큰 키로 이 담다디 춤을 추는데, 와, 그냥 이 압도적인 그 분위기, 현장의 분위기, 이런 게 느껴지고, 그리고 벌써 노래가 등장하자마자부터 압도적이었지. 다른 뭐 이를테면 거기에서 이상호 씨도 나오고, 뭐 또 거기도 꽤 나왔는데, 거기랑 그 근처에 대학가요제, 거기 예선 탈락한 게 바로 마왕이에요. 마왕. 예선 탈락하고 공략 방법, 머리가 좋으니까 그러면은 가요제용 곡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고 꽈방했다가 나 대상 먹고 올게 하고 대학가요제에서는 만점 대상을 타죠. 빠바바바밤 빰빠바바밤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이게 만점 대상. 무한궤도 그대에게, 조용필이 심사위원장이었죠. 근데 그때는 예선 탈락을 했어. 그때는 예선 탈락을 했고, 이상은이 대상을 타리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어요. 실제 그 생방송이 진행되기 전까지 아무도라고 하는 건 이상은도, 왜냐면 같이 예선을 다 해봤잖아. 했기 때문에 이상우가 대상이라고 하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이상우가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김나박이 중에서 김범수과의 그런 가창력을 가진 대단한 이제 아주 노래를 잘하는 분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가수가 가요제에 나와버렸으니 이제 모든 게임은 끝난 거지. 근데 이상은이 딱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현장 반응을 보는데, 현장에 이상은 그 키 큰 미소년 스타일의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뭔가 보이시한 그런 키 크고 예쁜 여성인데 보이시해.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김연경 선수 보면은 막 다큐에 예전에 고등학생 때 그 다큐가 있거든요. 그 여고에 인기가 엄청난 언니 있잖아. 키 크고 그때는 짧은 머리야. 아주 짧은 머리로 이렇게 보이시하고, 근데 이상은 씨도 그렇고 김연경 씨도 그렇고 뭐 어떻게 보면 잘생겼잖아요. 보이시하게 아주 그 매력이 있고 해서 굉장히 여성 팬들도 많고, 그리고 딱 봤을 때 일단은 그 춤이랑 이 기럭지랑 이런 것들이 거기에 어떻게 딱 맞는 그런 춤으로 또 이렇게 된 거야. 이 기럭지가 길면은 어떤 춤에는 또 이렇게 불리한 때가 있고, 또 어떤 표현은 우아하게 나올 수 있고, 또 어떤 표현은 담다디처럼 신나게 나올 수 있는 거야. 담다디는 정말로 이 관절이 복잡하지 않고 되게 단순하지만, 이게 사실 제가 지금 위쪽만, 어깨 쪽만 이렇게 했지만 다리도 사실 왔다 갔다 이렇게 꺾이다가 탁 한번 들리고 탁 한번 들리고, 아시죠? 이게 이제 나오니까는 거기 이제 현장 반응이 너무 뜨거운 거야. 그러니까 대상이 바뀐 거야. 제가 지금 하는 모든 얘기들은 제가 앞쪽에 한 게 너무 이제 전체 균형을 한번 잡아서 해보자, 이렇게 여성 뮤지션 시리즈를 이제 많이 안 했고 하니까는, 심수봉 씨 한 다음에 김윤아 씨를 할까 이상은 씨를 할까, 다 이상은 씨를 먼저 하거든요. 이상은 씨가 제 어렸을 때 그 기억에 너무 그 생방을 봤던 그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그냥 라디오 듣고 막 인터뷰 듣고 잡지 보고 했던 그거 위주로만 해서 마무리해도 억지 마무리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가자 하고 그냥 찍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왔어. 그리고 대상을 그냥 타버렸지. 대상을 거머쥐지. 그리고 담다디가 막
그 88년도에 이제 많이 울려 퍼지죠. 그리고 거기에서 예선 탈락했던 마왕은 대학가요제에서 압도적인 곡으로 대상을 타고, 근데 그 대상을 탄 그대에게는 신해철의 곡이고 이상은이 불렀던 담다디는 이상은의 곡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상은 뮤지션 시리즈를 하느냐? 이상은은 뮤지션이기 때문이지. 그죠? 초반에 제가 이제 그 기억이 나는 게, 그렇게 막 뜨고 맨날 잡지나 막 이런 데도 나오고, 그 지금으로 치면 예능 프로 같은 데 나오고 이렇게 했던 그 키 큰 누나잖아? 가 사라졌어. 눈꽃 베이베 보이지 않는다고 이거를 남겨놓고 사라진 거야. 제가 이제 그것도 이상은 씨 노래도 내가 자주 틀죠. 그게 제목이 뭐야? 그 제목이 돈꼬베이베야. 그 발음상의 그것 때문에 아주 돈꼬베이베 이렇게 하잖아. 끌어주면서 멋있어. 근데 그걸 마지막으로 가. 근데 왜 갔느냐? 그때 만 18살, 18, 19, 20 이걸 거치면서 원래는 이제 미술을 하려고 했던 그런 분인데, 그런 학생이었는데, 근데 이제 막 나중에 김윤아 씨도 하게 될 것 같은데, 김윤아 씨가 굉장히 내성적이었다면은, 내성적이고 FM 막 이런 쪽에 가까운 어렸을 때, 이상은 씨는 또 끼도 있고 막 해서 그 미소년 스타일의 그 보이시한 아주 인기 많은 그런 학생들 있잖아. 여학생들에게조차도 막 인기가 많고, 그래서 그런 뭔가 막 노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잘 했는데, 하지만 18살짜리가 감당하기에는 대상을 타고 너무나 여기저기서 불려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되게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이게 그때 당시의 인터뷰가 아니라 미국에서 귀국했을 때도 사실은 그때도 한 20대 초중반 정도였을 텐데, 근데 그때 이미 어떤 스타일이나 느낌이 그 이전에 막 보이시하게 잡지에 나오고 모델로 나오고 이렇게 했던, 모델 할만하지. 근데 그런 거랑 다르게 이제 그 어떤 자기 스타일, 그리고 잔잔해지고 이런 스타일로 이제 온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이제 요 시리즈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싱어송라이터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분이 작곡을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 다 자작곡이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내재되어 있는 그 탤런트는 있었던 거죠. 근데 돌아오면서 처음이 초대박인 것이고, 그 다음에 대박, 중박 이 정도로 하면서 그냥 자기 음악하는, 자기 예술하는 사람으로 그때 불려다니면서, 그때 당시에는 연예계 말했잖아요. 신해철이 막 그 PD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이런 깡을 보면서 서태지가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부조리, 가요계 연예계 부조리 이런 것과 대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해철이 형이었다. 근데 이제 이상은은 18살이었어. 근데 너무 막 그런 게 다 싫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이제 와서 하는 인터뷰에서, 라디오인지 어딘지 모르겠어, 잡지인지. 근데 뭐 거기에 재미난 일화 같은 것도 많고, 미국 가니까 뭐 무섭고 그러지 않았냐, 거기 막 그 슬럼가 같은데 어떻게 갔냐, 같은데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무섭고 그런 일 없었냐 했더니, 골목길 사이로 이렇게 딱 가다가 반대쪽에서 키 큰 흑형이 딱 나타나. 그러면 이상은이 딱 깜짝 놀라잖아. 근데 상대도 깜짝 놀란다라는 거야. 이상은도 키가 크잖아.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재밌는 얘기도 하면서 그때 당시 힘들었던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김현식 편 할 때 김현식 권이나 그다음 한 분이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났던 그 분이 또 오늘도 생각이 안 나면 안 되는데, 강인원 씨 맞는 것 같아요. 강인원 씨 약간 무술할 것 같은 느낌도 있으면서 부드러우면서 작곡가시거든요. 노래도 하시고. 강인원. 바로 이제 저는 사실 1, 2집을 이제 굉장히 본인은 힘들어했던 거야. 아까 말했던 그 여러 가지 플러스 그거보다 더 힘들었던 게 1, 2집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자기가 담다디 이게 됐고 소모품이 뭔가의 소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어린 나이에 그게 참 그 어려웠던 것이고, 막 서지원 씨도 그 시기 막 그럴 때 그 압박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겠지.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대박은 난 1집 2집 다 그래도 괜찮게는 됐어요. 담다디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저는 1, 2집을 사실 저는 좋아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사랑해 사랑해가 2집인가? 오늘처럼 제가 그거는 잘 틀진 않았던 것 같네. 그래서 내가 왜 잘 안 틀었을까? 왜냐면 저는 그걸 좋아하는데 이상은 씨가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이 아닌데, 그게 아마도 강인원 씨 작곡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확실치는 않네요. 다른 분들 곡을 이제 그때 1, 2집은 받았던 거야. 근데 이상은은 작곡 능력이 그때 뭐 이미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자기 음악을 하고 싶고, 그 진짜 원조 아이돌이지. 제대로 아이돌 시스템이 이렇게 갖춰지면서 막 현진영, SM 엔터테인먼트의 뭐 시작 이런 게 시작되기 전에 이 이상은은 이미 그렇게 소모가 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거를 원했던 건 아닌데, 이걸 원했던 게 아닌데 어떻게 이상하게 꼬여가네. 원래 이제 미술을 하려다가 이제 연극영화과 이쪽으로 진학을 했다가 그 다음에 막 견디질 못하는 거야. 근데 저는 사랑해 사랑해 그것도 좋아하거든요. 그 강인원 씨가 작곡을 한 거예요. 이거 아시죠? 오늘처럼. 그 옛날 곡들은 다 기억이, 어렸을 때 들었던 건 기억이 나. 가사까지. 따사로운 아침에 너의 목소리 들려오는 전화기에 대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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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고 싶어. 이 노래 너무나 그 잔잔한 노래들이 거기 많이 들어갔지 초반에. 근데 꽤 인기도 그래도 있었고, 담다디는 완전 쇼킹. 그것도 기억난다. 담다디하고 나서 뭐 이렇게 의례적으로 그 MC들이 묻는 거 있잖아요. 이수만 씨가 그 MC였거든요. 뭐 TV를 보고 한마디, 누군가에게 한마디 하실 말씀이 있다면, 그럼 보통 이제 엄마 뭐 이게 나오잖아요. 어머니 뭐 엄마 샘편 먹었어 이런 게 나오는데 마이클 잭슨 얘기가 나왔어. 그것도 기억이 나. 왜냐면은 저도 이제 그때 마이클 잭슨 막 이제 좋아하고, 박남정 마이클 잭슨 막 그런 시기로 이제 박남정은 이제 좀 그거보다는 조금 뒤지만은 그냥 박남정이 그 시기 같은 시기구나 거의. 그래서 마이클 잭슨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 마이클 잭슨 그것도 나중에 언니가 얘기하는데, 이제 그 스릴러, 그 18살짜리 소녀가 볼 때 스릴러 이런 그 노래 음악 막 이런 그 뮤비 그거는 되게 또 길잖아요. 이게 바로 이거 먼저 아세요? 신정환 씨가 옛날에 이렇게 코믹하게 좀 코믹 버전으로 많이 했던 이거, 다리까지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비 이거 했다가 이거 탁 치고 딱 브레이킹 딱 나오는 그런 건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재밌다. 약간 그 뭐라 합니까, 4차원 이런 느낌도 있었고. 잠깐만, 내가 지금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지? 1집 2집 근데 그
나는 지금 하늘 보고 있어. 네가 멀리 떠나버린 하늘. 라디오에선 익은 음악 소리. 네가 너무나 좋아하던 노래인데 둘이서 같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혼자선 소용없어. 이 노래 제가 왜 많이 부르냐면은 이 노래를 이상원 씨가 그렇게 좀 마음에 안 차서 이것 때문에 되게 이걸 비롯해서 다른 분들한테 받은 게, 이게 나는 아닌데, 담다디도 내가 아니고 이것도 내가 아닌데 하고 미국으로 갔다는 그 옛날 그 돌아왔을 때 인터뷰가 되게 기억에 남아서 그런지 몰라도 무의식적으로 한 번도 안 틀었던 것 같아요. 사랑해 사랑해를. 그래서 오늘 다 부르는 거야. 사랑해 사랑해 아직도 너를. 아 잠깐만, 이건 다른 노래 같네. 얼마나 좋을까 혼자선 소용없어. 사랑해 사랑해 아직도 너 사랑해. 뭐 이건가? 다른 노래가 나오는 것 같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1, 2집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거기에 나왔던 그 노래들이, 왜냐하면은 제가 예민하고 막 이런 그 시기, 좀 감수성이 막 이제 그 하던 그 시기라서 기억에 많이 남고, 그리고 바로바로 가사가 안 틀리고 나오고 멜로디가 안 헷갈리고 그런 시기죠. 예. 근데 어쨌든 이상은 씨는 그렇게 그거를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이제 2집까지를 내고 미국으로 간 거예요. 2집이 바로 제가 자주 하는 돈고 베이베 보이지 않는다고. 전 그 노래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써주신 분들도 다 이 곡 쓰는 능력이 다 뛰어난 분들이 사실 쓰셔가지고 노래 다 좋아요. 사실 좋은데 이제 이거는 또 본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 입장이랑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어쨌든 사랑해 사랑해 이거를 좋아하는데 한 번도 안 틀었죠. 그 어렸을 때 그 인터뷰 들었던, 이제 아직도 사실은 20대 중반도 안 됐을 나이일 거야 아마, 만나요로 텄을 때. 근데 뭔가 차분해진, 성숙해져서 돌아와서 하는 게, 그때 당시에 어려움을 이제 토로를 하고 그 노래를 직접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 기사였는지 라디오였는지 텔레비였는지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 노래를. 근데 그런 게 이제 뭐 인터넷 같은데 그런 거, 제가 이런 기억 있는 거를 나중에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없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돈고 베이비 그거를 남기고 이제 미국을 갔어. 미국을 가서는 미국에서는 미술인가 미술 공부도 하고 뭐 이거저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 이렇게 와서 돌아오면서 바로 뭐가 나오느냐, 언젠가는이 나오는 거예요. 언젠가는 엄청 이제 그것도 사실 대박이죠. 근데 그때부터는 자신이 싱어송라이터로서 한껏 그 자신의 세계를 펼쳐 보이는 거죠. 그 아직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인데 그런
가사도 기가 막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많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깊은 생각을 오랫동안 했을 거예요. 시간적으로 오래가 아니라고 해도 이게 상대적인 거니까, 그 엄청난 스포트라이트에서 18, 19, 20이 막 지나가다가 이건 아닌데? 이게 지금 뭐지? 하고 딱 가서 미국에 가서 슬럼가에서 흑인이랑 서로 깜짝 놀래고, 이러고 돌아와서 이제 내가 내 걸 하면 되겠구나. 예, 예. 그렇게 나온 게 이제. 고객님 포인트 있으세요? 예, 이 번호로 할게요. 예. 아이고. 아니요. 영수증은 필요하세요? 예, 아니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나온 게 바로 언젠가는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가끔 이렇게, 지금 집에 사실 부드러운 빵 같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렇게 세일하는 거, 할인하는 거, 샌드위치라든지 이런 거 좀 부드럽잖아요. 그런 거를 가끔씩 이렇게 사는데, 오늘 제가 일찍 나왔다가 산뜻하게 나왔다가 버티지 못하고 한 점심쯤에 귀가를 하는 중입니다. 귀가를 하면서 앞에 물리학 관련된 거 하나 찍긴 찍었는데, 이상한 걸 다시 한번 찍자 했는데, 이 중간에 이게 끊겨서 이게 좀 애매해질지 모르겠네. 들어보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올리지 말고, 아니 그냥 기록용으로 올리든지. 이거 언젠가는 나온 거야. 그리고 그 언젠가는 이렇게 이런 거를 이렇게 할인할 때 이거 부드럽거든, 먹기가.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이걸 이제 나얼도 막 리메이크하고 했죠. 그래, 나얼 너무 잘 불러.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죄송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봤던, 그럼 이제 제가 조금 더 컸을 때인데, 그때 이제 제가 좀 머리 굵었을 때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 이미지, 이제는 왜 뭔지는 알겠는 거지. 그 이전에 자신이 소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플러스 그거보다 조금 더 강하게 저에게 다가왔던 것은, 나는 가수다처럼, 나는 뮤지션이다, 이게 있었던 거지. 그 이전까지 작곡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제가 지금 제 머릿속 데이터에는 없어요. 네이버나 구글에는 혹시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 전에도 작곡 활동을 했었는지. 근데 제 기억에는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은 없지만, 작곡 능력이 있었던 거야. 그것도 굉장히 독특한 세계를 그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 사람. 하현우도 사실 그림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음악 가지고도 그려내듯이 뭘 잘해. 그래서 조금 독특해. 뭔가 오리지널한 자기만의 색이들이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으로 이제 돌아왔을 때 반가웠고, 그때는 이제 제가 조금 더 컸을 때고, 그리고 나서는 그 뒤에도 자기 색깔의 곡들이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의 분기점이랄까, 언젠가는까지도 어떤 이제 자기의 작곡으로 하고 한 거지만은, 기존 어법,
만약에 음악에도 문법이 있다면 그 문법을 따라가면서도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새로운 그림을 창조를 새로운 곡을 창조를 해낸 거죠. 근데 진짜 이제 뭐 시대를 대표한다든지 뭐 이런 그 문화 예술 쪽에 이런 것들은 이를테면은 퀸, 너바나 형식적인 거나 내용적인 거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창조가 돼야 돼. 국카스텐, 제가 오늘 올린 게 이 메두사 그걸 올렸거든요. 메두사우의 뗏목. 이게 보통 낭만주의의 시작이라고 불리는데, 이거는 형식은 바로크, 그러니까 르네상스 형식은 아니고 바로크라든지 로코코라든지 이런 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지 몰라. 명암, 큐피트, 애기 큐피트, 명암 그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용이 완전히 이제 달라진 거지. 혁명들을 다루기 시작한 거지. 그때 프랑스 혁명을. 그런 식으로 공무도화가가 뭔가 형식과 내용에 타격을 이제 일으키는데, 그 과정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 아이돌로 소모가 되던 이상은이 밖에서 좀 시간을 보내고 다른 공부를 좀 하면서 이렇게 뭔가 스스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차분하게 스스로를 가다듬어 보는 그런 기회를 갖고, 또 이 우리나라 와서 이제 그런 인터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의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나왔고 라디오 진행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아주 유수의 쿨한 밴드들 있잖아요. 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한영애 씨, 그러니까 블루스 밴드가 됐건 아니면은 포크락 밴드가 됐건 불극화, 그리고 어떤 날, 되게 세련됐어. 그 시기에 나오기 힘든 막 그런 세련됨이, 이렇게 이런 멤버들 하고, 나중에 이제 그런 분들 또 그럼 거기에서 밴드의 뭐 어떤 세션을 담당했던 분들이랑 나중에 같이 그 작업을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미국 쪽, 일본 쪽, 일본 진출이 사실 이제 이상은도 일본 진출을 한 거죠. 8집인가가 리체 있죠. 영어 이름을 뭐 채 이렇게 쓰는데 그 니체를 의식하고 쓴 거죠. 근데 이미 그 전에도 일본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의 뮤지션들이랑 같이 그 작업도 하고, 그래서 공무도화가 같은 경우에 일본 쪽 그 세션도 참가를 하고, 또 일본 쪽에서 예를 들면은 보아라든지 조용필, 김연자, 이렇게 일본의 대중적인 그런 그 뭐랄까 사랑을 받은 그런 뮤지션들도 있는가 하면은 송창식, 뮤지션, 일본의 그 음악 평론가들이 야 어떻게 사람이 자연의 소리를 내냐, 뭔가 희한하다. 제가 송창식 씨 편에 얘기했죠. 성악이 베이스긴 한데 자기가 자기 길을 끝까지 가고, 그리고 대중성 요거를 하려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다 보거든요. 이 싱어송라이터들은 대부분은 하려면은 마음 먹고 하면은 대박곡 하나씩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뭔가 자기만의 그런 곡, 대박곡이지 다. 그래 사실 송창식 씨는 노래들이 다 좋아가지고, 이상은 씨도 마찬가지. 이상은 씨는 제가 이렇게 밤에 이렇게 많이 트는 이유가, 제가 많이 들어요. 실제로 많이 들었고. 근데 이제 그 공무도화가 좋지. 공무도화가가 됐건 뭐 어기아디어라 이런 게 됐건 불렀었는데, 지금 그 정도 시기는 이제 거의 이제 중반부라고 볼 수 있고, 이상은
한번 이렇게 뭔가 변화가 생긴, 그때 노래들은 코너에서 주로 불렀기 때문에 가사를 기억을 못해요. 니마 니마 내 니마 두두두둥, 이 북소리 두둥 두둥. 늘 건너 가지 마오 니마 니마 국무도 이것도 어딘가에서 라디오에서 얘기를 하기를, 고등학교 때 문학 시간에 공무도화가 이제 그걸 다 문학으로 배우잖아. 우리가 문학으로 배운 그 대부분의 이 근대 이전의 것들은 다 노래예요. 노래. 사실은 가도 노래지. 요도 노래지. 그 다음에 조선시대 시조도 다 시조창이란 말이야. 청산, 목욕탕에서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청산, 이게 다 노래야. 노래. 현대 시가 노래를 잃은 뭐랄까 뼈다구들만 이제 남은 거지. 집에 다 왔나 봐. 빨간 꽃이 이렇게 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하다가 공무도화 가면은 그것도 노래잖아.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노래라는데 뭐 어떻게 뭔가로 불렸을 거 아니야. 공후를 이렇게 연주하면서 했다는데, 그러니까 북소리, 현악기 소리 이렇게 넣으면서 만든 거지. 이제 조금 더 성숙해지고 완숙기를 접어드는, 언젠가를 통해서 이제 그 가능성을 보여줬고, 1, 2집 못지않은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지. 받은 곡들도 전 좋아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때 예전에 그 인터뷰가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제가 좀 덜 트는 편이지만, 그리고 난 삼도천은 원래는 이제 불교에서 욕계, 색계, 무색계 각각의 또 여러 천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삼도천, 삼도인데, 아래쪽 삼도인데, 그건 불교 영상 나중에 찾아보시고, 삼계, 육도 이런 거 한 거 있습니다. 링크 걸게요. 그걸 링크 걸긴 좀 이상하다. 뮤지션 시리즈인데. 근데 그거를 의식하고는 안 했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인터뷰에서 그냥 세계의 길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했대요. 근데 그 노래도 좋아하고, 또 사막도 가사를 하나도 몰라. 나는 가요 이것만 기억이 나. 사막 6분짜리 장곡이죠. 그리고 잔잔해. 그래서 뭐가 확 들어오는 노래가 담다디나 언젠가는이나 이런 거는 이 문법을 따르는 거고, 그 뒤에 공무도화 이후로 나나나나나나나나나 가사를 모르니까 나나나 어기야 디어라 이런 거는 이렇게 미원이나 이런 게 거의 없어. MST가 거의 없는 그런 노래들인데, 이상하게 밤에 제가 자주 듣는 노래가 되는 거죠. 자주 듣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이후에도 최근까지 10집 이상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도 근데 그건 자주 이렇게 듣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음악을 많이 듣던 시기에서 이제 지금은 새로운 거를 듣는 거가 좀 적어지고 예전 거를 좀 많이 들어서, 근데 여전히 자기만의 색깔로 되게 이렇게 요리로 치면은 담담한데 확실히 자기 색깔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다시다로 국물을 내느냐, 멸치라든지 다시마 같은 걸로 자연스럽게 내느냐, 이런 차이인 거지. 비유가 좀 저렴한가?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상은이라고 하는 뮤지션이 그 성장 과정이 있단 말이죠. 이걸로 데뷔를 해서, 그 인상적인 데뷔를 해서, 오늘은 더워서 담배는 있는데 더워서 조금 일찍 끝날 것 같은데, 저기 앉을 수가 없어. 저기 지금 해가 비치고 있어서 그늘
나무 그늘에 지금 와 있습니다. 잠깐 앉을까? 어우, 뜨거워. 어우, 안 되겠습니다. 뜨겁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5월 말이거든요. 제가 요 자켓 입은 그날이에요. 그날이 5월 20 며칠 됐는 모르겠네. 그러다가 막상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니까는 그때는 지금 같은 시스템도 아니고 완전히 그 뭐 PD들이 그냥 뭐 저기 할 그럴 때니까는 그것도 이제 하여튼 적응 안 되고 18살짜리가 감당하기에는 연예 프로 들려나가고 잡지 이렇게 하고 정신없이 이렇게 1년 2년 보내고 그리고 누군가 써준 곡이 또 좋은 노래인데 좋은 노래지만 본인이 이렇게 할 때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뭐 인형이 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지. 하다가 자신의 나름의 결단으로 원래 그러니까 진짜 원조 아이돌 비슷하단 말이지. 그럼 원조 아이돌이라면은 초반부에 갑자기 잠정 중단을 하는 일은 없지. 근데 이상은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초반부 그 이미지, 그 키 큰 미소년, 보이시한 또 예쁜 여성였던 그 이미지에서 스스로 툭툭 털고 가서 뭔가 변화가 된 상태로 성숙해져서 돌아온 거야. 언젠가는으로. 그리고 나서 자기만의 세계를 이제 구축해 나가면서 일본에서도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거든요. 이게 제가 말했듯이 너바나가 됐건 퀸이 됐건 아니면은 르네상스가 됐건 바로크가 됐건 아니면 로맨티시즘이 됐건 형식이나 내용에 뭔가 새로운 창조가 있단 말이지. 근데 일본에서 그 대중적인 인기 이런 거는 다른 가수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있지만은 이상은 송장식 같은 경우에는 음악적인 평가를 되게 받는 편이지. 인기도 있고요, 사실. 인기도 일본 활동 많이 했고, 그리고 세계의 그 세션들과 같이 이렇게 활동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해서 공무도화 이후 외롭고 웃긴 것 같게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 가사를 알아야 말이지. 근데 그런 재미있는 노래들, 또 독특한 노래들, 또 뭔가 동양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노래들, 이런 것들을 만들고 하면서 이제 완숙해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그 작업은 계속되고 있고, 느낌이 되게 이제 다르지. 제가 맨 처음에 와, 저 누나 엄청나다 뭔가 이렇게 사람을 당기는 힘이 있다. 88 올림픽 때로부터 수년이 지나고 언젠가는이라고 하는, 이제 제가 좀 머리가 컸을 때, 그리고 그때 막 인터뷰할 때 예전 얘기,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곡들, 거기에 얽힌 뭐 여러 가지 일본에서의 평가라든지,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번 것도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이번 거는 올려야지. 이상은 씨에 대한, 뭐 제가 실제로 음방에서 레파토리 중에 거의 두 번에 한 번꼴로 늘 나오는, 실방할 때마다 나오는 국카스텐, 또 이상은, 자우림, 뭐 이런 마이클 잭슨 제가 좋아하는 가수죠. 그래서 좀 뭐 부족하나마 제 경험이라든지 제가 실제로 막 생생하게 느꼈던 그때 당시의 그 감정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지만 올린다면은
재미있게 들어주셨기를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그냥 해봅니다.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